글로벌 경제 불황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수주 절벽을 겪은 조선업. 그 여파는 지역 경제 침체로 이어지며 극심한 몸살을 앓게 됐다. 지역 경제를 살리고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RTBP 얼라이언스는 로컬 컨텐츠의 발굴과 유휴 공간 활성화 프로젝트인 돌아와요 부산항해를 진행했다. 현재 운영하고 있거나 예정인 공간은 총 4곳으로 사람을 중심으로 일, 여가, 주거가 고르게 발전하는 도시를 기본 모토로 삼고 있다. RTBP 얼라이언스의 비전은 오프라인 혁신 거점을 기반으로 지역 문화와 어우러지는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제시하고 문화 콘텐츠 개발과 지역 활성화를 통해 다양한 부가가치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다. 사람과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지역 거버넌스의 선두주자 RTBP 얼라이언스.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청년 기업가 김철우 대표를 만나보자. 네, 제가 말을 잘 못해서 너무 떨리는데요. 일단 이미지로 좀 간단하게 설명을 짧은 시간 동안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TBP 얼라이언스는 어떻게 하면 도시가 조금이라도 더 좋은 곳으로 방향을 잡고 나갈 수 있을까에 대한 것들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고민하는 그런 팀이고요. 회사라기보다는 팀이라고 보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특히 지역이 가진 문화와 가치를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 지속 가능할까 도시가 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고 거기에 맞는 라이프 스타일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저는 2004년에 처음 선박 안전장비 UX 디자인 회사로 창업을 시작했고요. 그러고 나서 2015년에 도시재생 사업 분야의 사업 분야를 확장하면서 법인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3개의 거점에 총 8개의 공간을 운영하고 있고요. 아까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대부분이 일, 주거, 여가에 대한 키워드를 가지고 운영되는 그런 공간입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일을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한 문장으로 설명을 드리면 쓸모없다고 여겨지는 것들을 쓸모 있게 만드는 것, 이게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이고요.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하면 쉬고 있는 유휴공간이라든지 그 다음에 유휴자산, 낡고 오래된 것들, 그리고 또 실업자라든지 아니면 미취업자, 이런 우리가 봤을 때 조금 쓸모가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플랫폼이라든지 컨텐츠, 그 다음에 지역의 크리에이터로 바꾸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원래 학부에서는 전공을 영화 연출을 전공을 했고요. 그 이후에 대학원에서 조선공학, 그 다음에 건축공학 이렇게 공부를 했었는데, 이렇게 산만하게 공부를 한 것이 오히려 지금 도시 여러 가지 다양한 도시 문제가 있는 어떤 그런 솔루션을 찾는 회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지금 더 도움이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16년째 영도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아마 영도라고 하는 곳을 여기 계신 분들은 잘 모르실 것 같은데, 태종대 또는 영도다리, 그 다음에 또 한진중업, 이렇게 해서 아마 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실 분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도가 조선업 불황으로 인해서 엄청 활기가 떨어져 있고 인구도 많이 줄어 있는 되게 많은 문제가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하는 이 주변 공간을 혹은 이 지역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나은 곳으로 바꿀 수 있을까라는 어떤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돌아와요 부산항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지도에 나오는 곳이 영도인데요. 부산의 남서쪽에 위치하고 있고 그 맞은편에 북항 그리고 부산역이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왼쪽 편으로 보면 자갈치 시장이 있는 그런 섬입니다. 크기로 보면, 면적으로 보면 금천구 또는 동대문구 정도의 크기일 거고요. 지금 현재 인구는 12만 명 정도 있는 그런 섬입니다. 이게 1909년도에 지금부터 110년 정도 전에 부산항에서 영도를 바라본 그런 사진입니다.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1909년 이후, 그러니까 1910년에 일제강점기가 시작이 됐는데요. 그 시기부터 해서 우리나라의 근대화에 있어서 영도라는 곳은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아는 사람도 많지 않고 저평가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일제 강점기가 되면서 여기는 영도는 대부분의 어떤 그 지역들이 일제의 수탈을 위한 전진 기지 역할을 하는 그런 어떤 수모를 당하게 됐었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었고요. 그 이후에 산업화가 되면서 발전을 해오면서 1950년대 한국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때부터는 또 전국에서 모이는 피난민들, 특히 이제 임시 수도였었기 때문에 그 피난민들의 어떤 거처로서 엄마처럼 보듬어 주던 어떤 그런 또 섬이었습니다. 또 7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는 또 조선 해운의 어떤 메카가 되었고요. 대신 이제 그런 어떤 압축 성장으로 인해서 지역에 보면 어떤 문화라든지 아니면 환경 훼손 이런 부분들에서는 오히려 여러 가지 불균형이 일어나는 좀 안타까운 현상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랬던 영도에 2010년부터 조선업에 엄청난 그 큰 불황이 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후로는 한 번도 회복을 한 적이 없고요. 이제 그런 침체가 아마도 조금 더 오랫동안 지속이 될 거라고 지금 대부분이 예상을 하고 계셔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이때부터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인구는 최대치 대비로 절반 가까이로 줄었고요. 그 다음에 고령화율은 24% 정도. 그 다음에 지금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공간의 한 2km 반경 이내에 수변 공간들 중에서 비어있는 공간이 5만 평이 이상 됩니다. 그래서 조선소라든지 아니면 블록 공장들이 대부분 다 비어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는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곳들이 비어 있는 빈 공간들입니다. 집도 마찬가지로 마을들은 대부분 공폐가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많은 곳은 20% 이상의 공폐가가 있는 그런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어떤 솔루션을 좀 찾아보기 위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고요. 결국은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려고 하면 또 어떻게 하면 될까를 생각해 봤을 때 일과 여가와 주거가 균형 있게 발전하는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한 실험을 위해서 유휴 공간을 활성화해서 거기에 콘텐츠와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그런 일들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총 3개의 거점에 8개의 공간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요. 주로 이제 가장 쇠퇴한 지역에 거점 공간을 마련하고 거기에서 그 지역의 쇠퇴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와 솔루션을 고민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거기서 같이 어떤 실험들과 적용을 해나가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만들었던 곳이 메이커스페이스인 플랫폼 135라는 곳인데요. 여기는 일감이 떨어져 있는 조선 기자재 공장의 공단들 안에 있는 한 공장을 마련을 해서 거기에 스타트업들과 특히 이제 테크 기반의 스타트업들과 크리에이터들에게 어떤 일을 하거나 아니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스타트업들과 업무를 공유할 수 있는 코워킹 스페이스 그리고 또 메이커 스페이스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설비들이 있고요. 여기에 지금 현재 5개의 스타트업이 입주해 있고 그다음에 100여 개의 스타트업들과 파트너십을 가지고 여러 가지 교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활동의 결과물들로 이런 컨텐츠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업사이클링 가구라든지 어떤 폐자재를 가지고 공간을 연출한다든지 폐가를 통해서 어떤 미디어 아트를 한다든지 이런 프로젝트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복합문화공간 끝이라고 저희가 부르고 있는 곳인데요. 이 그 끝이라고 하는 곳은 여가를 위한 공간입니다. 수변의 유휴조선소 2개 사이에 있는 공장을 컨텐츠로 활성화시키는 그런 프로젝트이고요. 여기에서 제일 고민했던 부분은 기존의 산업군에서 일하시고 계시는 그 커뮤니티가 있는데 그 커뮤니티에게 어떻게 하면 위화감을 주지 않으면서 컨텐츠를 가지고 크리에이터를 불러 모을까라고 하는 거에 굉장히 큰 고민과 숙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크게 생각했던 부분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최대한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컨텐츠와 사람만 가지고 그것들을 해결하는 그런 방법들에 대한 걸 고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연이라든지 파티, 그다음에 실험적인 음악들, 그다음에 영화, 워크숍 이런 것들을 진행해 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한진중공원 맞은편에 있는 봉산마을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폐가율이 굉장히 높고 고령화율이 높은 마을인데요. 여기에 마을이 활성화되기 위한 실험들을 하는 프론트 리빙랩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공폐가가 많기 때문에 이 공폐가들을 모아서 하나의 전체적으로 모아서 커뮤니티 리조트를 만들겠다고 하는 그런 컨셉을 가지고 있고요. 그 커뮤니티 리조트가 되고 나면 거기를 컨트롤할 수 있는 타워가 필요하기 때문에 프론트 데스크 역할을 할 수 있는 건물과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로 그런 공간으로 쓰기 위해서 비탈이라고 하는 공간을 리빙랩이자 프론트 데스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공유 카페라든지 지역 컨텐츠 라운지라든지 코워킹 스페이스, 그다음에 게스트하우스까지 다 있고요. 거기에 지금 여기 마을의 어떤 키워드 중에 식생, 친환경 식생이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가드닝샵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그 마을에서 본 한진중공업이고 그다음 북항 맞은편에는 북항 재개발하는 지역이 보이는 그런 경관입니다. 이 마을에서도 이런 활동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F&B 창업자를 위한 어떤 공유 주방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건 그 마을의 우물을 팠던 이북에서 이주해 오신 분들의 어떤 기념 촬영인데요. 50년대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마도 영화와 소설의 소재가 될 수 있는 그런 컨텐츠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고요. 마을에 있는 이끼라든지 양치식물도 하나의 컨텐츠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기업가 정신, 그다음에 소셜 임팩트에 대한 것은 지역이 가진 가치와 문화를 최대한 활성화해서 그 지역이 잘 살아나도록 만드는 것, 그리고 그것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것, 이게 저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그런 일이고요. 다른 지역에 어떻게 하면 이제 적용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지금 현재 국토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도시재생 사업지가 우리나라 지금 전국에 189개 올해까지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 항만 산업이 발달했던 여러 다른 도시들도 사실 용도와 별 다를 거 없는 그런 세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적용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전국적으로 공폐가나 빈집들이 약 120만 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를 저희가 실험해봤던 그 솔루션을 가지고 적용해서 앞으로 조금 더 적용 범위를 넓혀가려고 하고 있고요. 결국은 저희가 이제 하려고 하는 건 속도를 늦추고 주변을 찬찬히 돌아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쓸모 없다고 여겨지는 것들을 쓸모를 찾아주는 그런 일을 하면 그것이 지속 가능한 도시를 위한 우리에게 소중한 자산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저희는 비즈니스 진행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